옛날 옛적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민준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13살 때 흑사병으로 부모님을 여의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밭을 일구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늘 부모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여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민준이 마음에 둔 여인은 옆집에 사는 수아였습니다. 수아는 맑고 초롱초롱한 눈망울, 보름달처럼 환한 미소를 가진 아름다운 처녀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얌전하고 착한 처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밭일, 바느질, 길쌈, 부엌일까지 못하는 것이 없었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생들을 살뜰히 챙기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돕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기에 마을 사람들 모두 수아를 아끼고 칭찬했습니다. 부모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저 언젠가 저도 저희 가족처럼 작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소원입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민준은 고개를 돌려 수아가 집 앞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수아야, 늦었는데 아직도 꽃에 물을 주고 있니? 아, 민준 오빠, 오늘날이 좀 건조해서 꽃들이 목마를까봐 물을 조금 더 주고 있었어요. 오빠는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달이 밝아서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 너는 항상 세심하구나. 너희 집 꽃은 언제나 마을에서 제일 예뻐. 아마 돌보는 사람 손길이 따뜻해서 그런가 봐. 오빠, 과찬이세요. 흙이 좋아서 그리고 어머니께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께서 꽃도 사람 같아서 정성껏 돌봐야 예쁘게 핀다고 하셨거든요. 수아야, 저 할 말이 있는데. 네, 오빠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신데 그렇게 긴장하세요? 나 너 좋아해, 수아야.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어릴 때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옛날 이야기 해달라고 조르던 때부터 나는 가진 거라곤 두 손밖에 없고 부모님 도움도 받을 수 없지만 약속할게. 열심히 일해서 너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게. 너 내 아내가 되어줄래? 오빠 저는 만약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 괜찮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내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릴게. 강요하는 거 아니야. 저도 오빠 좋아해요. 승낙할게요. 사실 수아는 오래전부터 민준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착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준이 밭에서 일하는 모습, 마을 어르신들을 돕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정말. 수아야, 정말이야? 나 놀리는 거 아니지? 네, 저도 오빠를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오빠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저한테 책 읽어주시던 때부터 저는 민준은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르며 수아를 알아 껴안았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벌레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 사이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처럼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사랑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아의 아름다움과 착한 심성은 마을 너머까지 소문이 나서 돈 많고 세력 있는 집안에서 중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가문에서 청혼을 해도 수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아의 마음은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민준에게 향해 있었고 두 사람은 남몰래 만나 사랑을 키워가며 달밤 아래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며 부부의 연을 맺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수아의 아름다움과 착한 심성은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에서 끊임없이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수아의 부모님 또한 민준을 어질고 부지런한 청년으로 여기고 어릴 적부터 딸과 친구로 지내왔기에 내심 아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준의 가난한 형편 때문에 딸이 고생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조금 망설여졌지만 결국 중매쟁이의 가머니설과 부유한 지주 집안에서 제시하는 풍족한 삶에 대한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려 수아를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마음은 이미 온전히 민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린 시절부터 싹텄고 아름다운 추억들로 자라났으며 시간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남몰래 만나 사랑을 속삭이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도
함께 가정을 이루겠다는 굳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서로를 향한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수아는 집을 뛰쳐나와 민준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도망쳤고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으로 가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부지런히 일했고 수아는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으며 머지않아 그들은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착하고 효심 깊은 아이들을 낳았고 백년해로했습니다. 훗날 수아의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또 민준이 좋은 청년임을 알게 되면서 점차 마음을 풀고 그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물질적인 것과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마침내 수아가 18살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이는 꽃봉오리가 막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듯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수아의 부모님도 허락하셨기에 두 사람의 혼례는 비록 소박했지만 따뜻하게 그들이 함께 삶을 꾸려온 새로운 터전에서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선남선녀를 흠모하며 축복을 빌어주러 왔습니다. 혼례 날, 수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빛나는 얼굴에 눈에는 더없이 행복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멋진 예복을 차려입고 수아의 손을 꼭 잡은 채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과 수아의 신혼생활은 꿀처럼 달콤하고 봄날의 아름다운 꿈처럼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이 눈을 뜨면 수아가 정성껏 준비한 소박하지만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차려진 아침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들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민준을 따뜻한 밥상과 아내의 정겨운 이야기가 맞이했고 웃음소리가 작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밤에는 함께 별과 달을 보며 미래의 꿈과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아는 현명하고 부지런한 아내일 뿐만 아니라 민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소박하지만 진실했고 꿈이 먹지만 깊었으며 영원히 행복한 그림을 그려냈기에 누구라도 부러워하고 소망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수아야, 너 행복하니? 응, 오빠, 너무 행복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도 그래. 내가 곁에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 같아. 집에서 도망쳐 나온 그 밤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말 무서웠는데 오빠를 보자마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나도 그랬어. 내가 안 올까봐 걱정했어. 널 잃을까봐. 수아야. 저는 절대 오빠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오빠한테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라고. 그래. 우리는 함께 늙어가고 우리 자손들이 자라는 것을 함께 볼 거야. 나는 아이를 많이 갖고 싶어. 수아야.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싶어. 오빠,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볼까? 수아는 민준의 목을 감싸 안고 그의 키스에 응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의 말과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속삭였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이 행복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마치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바위 틈새를 지나 흐르듯 부드러운 달빛이 밤새도록 비추듯 말입니다. 민준과 수아는 함께 작은 보금자리를 가꾸며 아침 저녁으로 서로를 챙겼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민준과 수아는 함께 밭에 씨를 뿌렸다. 올해는 새 품종 벼를 많이 심을 거야, 수아야. 이 품종이 수확량이 아주 많다고 하더군. 네, 저도 기대돼요. 올해는 비도 바람도 알맞아서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곁에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어. 오빠, 보세요. 올해 벼가 정말 잘 됐어요. 틀림없이 풍년일 거예요. 우리 둘이 함께 노력한 덕분이지. 고생 많았어, 수아야. 힘들기는요. 오빠랑 같이 일하면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즐거워요. 닭, 먹어봐, 수아야. 햅쌀밥이라 정말 냄새가 좋네. 정말 맛있네요. 오빠, 올해 밥은 다른 해보다 더 찰지고 단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복 받은 거야, 수아야.
평화로운 삶, 좋은 이웃들, 그리고 내가 있으니까. 저도요. 오빠를 만나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드려요. 그들의 삶은 비록 소박하고 평범했지만 기쁨과 웃음,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누구라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추운 겨울밤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고 행복의 온기를 온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그리하여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람과 함께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민주는 원인 모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른 기침이 오래가는 흔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수아는 숲에서 찾은 온갖 약초를 다리고 저작거리까지 나가 비싼 한약재를 사오고 심지어 무당을 불러 굿까지 하며 병마를 쫓으려 애썼지만 민준의 병세는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마른 기침은 점차 격렬한 기침으로 변했고 숨이 멎을 듯 온몸을 뒤흔드는 발작적인 기침이 되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민준이 기침을 할 때마다 검붉은 피가 목구멍에서 왈칵 쏟아져 나와 손수건을 적시고 심지어 어떤 밤에는 수아가 작은 대야로 피를 받아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수아는 경악했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파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천식 증세 또한 점점 더 자주 나타나 민주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 속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아는 허둥지둥 기름을 발라주고 등을 두드려주며 어떻게든 남편의 숨통을 틔워주려 애썼지만 그녀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민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밭일을 하며 다져진 단단한 몸과 굳은 살 박인 손을 가진 건장한 청년이었던 민준은 어느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파리하고 야윈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살이 빠져 앙상한 몸에는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한때 혈색 좋고 윤기 돌던 얼굴은 헬쑥하게 푹 꺼져 고통과 절망의 주름살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빛나고 총명하던 두 눈은 움푹 들어가 흐릿해졌고 희미하게 깜빡이는 생명의 불꽃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잦은 열병으로 입술은 바싹 마르고 갈라졌으며 때때로 헛소리를 하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검고 윤기 흐르던 민준의 머리카락 또한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고 수아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민준은 입맛을 잃어 매 끼니마다 겨우 몇 숟가락의 미음을 삼키려 애썼지만 그마저도 토해내기 일쑤였고 몸은 더욱 쇠약해져 갔습니다. 원인 모를 병마는 민준을 밭일에서 손을 떼게 만들었고 힘든 밭일부터 장보기, 밥 짓기, 빨래까지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은 수아의 가냘픈 어깨에 고스란히 얹혔습니다. 수아는 남편의 몫까지 해내기 위해 밭일을 하며 곡절, 세곡절로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틈틈이 민준을 간호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밭에서 등줄기에 땀이 흥건하도록 손이 부르트도록 괭이질하고 모를 심었습니다. 밤에는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도 잠 못 이루고 민준의 곁을 지키며 그의 얕은 숨소리와 기침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가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불안에 떨었습니다. 날마다 야위어가고 생기를 잃어가는 민준을 보며 수아는 가슴에 소금을 뿌린 듯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하늘과 땅, 신령님께 빌고 또 빌고 좋다는 절과 사당을 찾아다니며 불공을 드리고 심지어 영험하다는 소문이 난 용한 무당까지 찾아다녔지만 민준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누구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으며 치료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민준은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는 것까지 모든 일상생활을 수아의 도움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고단함은 잊은 채 불평 한마디,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정성껏 남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밥과 물을 떠먹였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수아의 깊은 눈 속에는 한없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희미하고 연약한 희망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민주는 길고 고통스러운 기침 끝에 겨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피 묻은 이불,
땀으로 흠뻑 젖은 몸. 그는 수아가 곁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잠 못 이루어 퀭했고 걱정으로 얼굴은 창백하고 헬쑥했습니다. 수아야 너 안 자고 뭐해? 벌써 밤이 깊었는데. 응, 오빠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좀 괜찮아지셨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말씀해보세요. 나는 괜찮아. 너 어서 가서 자. 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 몸도 챙겨야지.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아픈 당신을 두고 어떻게 잠을 자요? 너무 걱정돼요. 민준 씨 제발 기운 내세요. 제발 나아요. 우리는 아직. 나을 거야. 꼭 당신 그리고 우리 아기를 위해서. 민주는 떨리는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을 힘겹게 들어 수아의 배에 가져다 댔습니다. 두 사람의 희망이자 민준에게 남은 유일한 삶의 이유인 뱃속의 아기를 느껴보려 했지만 힘이 다해 손은 다시 떨어지고 말았다. 민준 씨 무서워요. 당신을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발 절 두고 가지 마세요. 애썼다. 걱정 마. 수아야 나는 괜찮아. 당신 혼자 안도 약속할게. 그 후로 며칠 동안 민준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수아는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였습니다. 수아는 먼 길도 마다 않고 좋다는 의원과 약은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마을 의원은 민준의 맥을 짚어보고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병은 고치기 어렵겠소. 기혈이 쇠하고 오장육부가 모두 상했소. 고을 의원은 자세히 진찰한 후 그저 보약 몇 첩을 지어주고 수아에게 민준을 잘 보살피라고 당부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아가 어렵게 모셔온 한양의 어인은 꼼꼼하게 맥을 짚고 얼굴빛과 혀를 살피고 병세를 자세히 물어본 후 한참 동안 미간을 찌푸리며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이 증세는 참으로 기이아오. 폐병과 비슷한 듯하나 또 다른 점이 있소. 내 힘으로는 고칠 방도가 없을 것 같소. 의원들의 진단을 들으며 수아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영영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매일같이 정성껏 약을 다려 민준에게 먹였지만 그 약들이 기적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사랑하는 남편을 살릴 방법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의 힘을, 기적을, 그리고 강인한 의지의 힘을 믿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잔혹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졌고 수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도는 없었습니다. 집안의 돈은 약값, 밥값, 희미한 희망에 대한 대가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민준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일한 재산이자 두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던 작은 논마저도 수아는 눈물을 머금고 팔아 남편의 약값으로 써야 했습니다. 빌려 경작하던 밭도 더 이상 힘에 부쳐 수아는 결국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두 부부는 의지할 땅 한 뼘 없이 가진 것이라고는 허름하고 낡아빠진 오두막집 한 채뿐인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좌절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희망이 아무리 작고 희미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노력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굳은 결심을 한 수아는 집안에 남은 마지막 세간살이까지 팔았습니다. 낡은 침상, 달아빠진 쟁기와 괭이, 심지어는 낡은 옷가지까지 모두 팔아 몇 푼 안 되는 돈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움켜쥐고 수아는 민준을 데리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명예와 신약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딘가에는 남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돈이 없어 가마나 배를 탈 수 없었던 수아는 민준을 등에 업고 먼 길을 걷고 또 걸렀습니다. 여름날의 떼약볕 아래 겨울날의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수아의 맨발은 부르트고 피가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여러 번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수아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마저 떨어지자 두 부부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사람들의 동정심에 의지해 겨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 삼아 노숙을 하면서도 수아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민준을 정성껏 돌보고 명의를 찾아다니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부부의 구걸 행각은 몹시 힘들고 비참했습니다. 민준은 몸이 점점 더 약해져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수아는 남편을 등에 업은 채 끝없이 펼쳐진 길 위를 정처 없이 걸어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푹푹 찌는 더위, 겨울에는 온몸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비라도 오는 날이면 두 부부는 비를 피하기 위해 처마 밑이나 고목 아래 웅크리고 앉아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며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낮에는 수아가 민준을 업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이나 길목, 사찰이나 서원 앞에 가서 구걸했습니다. 수아는 민준을 해진 멍석 귀에 눕히고 낡은 삿갓을 옆에 놓은 다음 힘없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마님, 아씨, 도련님 부디 불쌍한 저희 부부에게 밥 한 술, 푼돈이라도 보태주십시오. 남편이 아파서 약값이 없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두 부부의 딱한 처지를 보고 얼마 안 되는 돈이나 밥 한 덩이, 빵 조각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바쁘게 지나쳐갔고 심지어는 멸시하며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키며 민준이 자신의 굴욕감을 보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밤이 되어 인적이 끊기면 두 부부는 나무 밑, 처마 밑, 다리 아래 등 몸을 누일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민준은 해진 멍석 위에 웅크려 누웠고 수아는 남편을 꼭 껴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추운 밤이면 두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고 부들부들 떨면서 어서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수아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 정성껏 죽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상처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기적이 일어나 민준이 병에서 낫고 두 부부가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도 수아는 남편을 살릴 방법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명이나 신통한 약에 대한 소문이 들리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헛된 희망, 헛소문에 불과했지만 수아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아의 가냘픈 몸은 굶주림과 피로 그리고 끊임없는 걱정으로 더욱 유위어갔습니다. 병든 남편을 업은 그녀의 가냘픈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수아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렀습니다. 민준 앞에서 힘든 내색도 눈물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이 마음 편히 병과 싸울 수 있도록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숨겼습니다. 수아의 말없는 희생과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남루한 옷차림의 여인이 병든 남편을 업고 길거리를 헤매며 구걸하는 모습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 초라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강인한 마음, 뜨거운 사랑, 놀라운 의지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왔는지, 사랑하는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희생했는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밤하늘 높이 떠있는 별들과 밝은 달만이 수아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민준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묵묵히 지켜보는 유일한 증인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정처 없이 떠돌던 수아는 민준을 업고 크고 웅장한 기와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높은 담장과 붉은 기와지붕을 보니 꽤나 부유한 집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멀건 죽 면목음으로 겨우 허기를 달래왔고 민준은 다시 열이 올라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리며 밥 한 끼와 하룻밤 묵어갈 수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나무 대문이 천천히 열리고 풍채 좋고 인자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덥수룩한 구렛나루 수염을 기른 그는 수아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헬쑥하고 창백한 민준의 얼굴에 시선을 멈추고
측은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아의 딱한 사정을 들은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두 분 행색이 참으로 딱하구려.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거기다 병까지 앓고 있다니 어서 안으로 드시오. 밥과 물을 좀 내어주고 오늘 밤은 여기서 묵고 가시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는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괜찮소, 괜찮소.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인지상정이요. 그런데 부인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소? 남편분 병원이 깊은데 집에서 간호하지 않고 어찌 이리 떠돌아다니시는 거요? 수아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이 병에 걸린 후 재산을 모두 팔고 구걸하며 명의를 찾아다닌 지난날의 고생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남자는 더욱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젊고 여인, 하지만 눈빛만은 굳센 수아를 바라보고 또 아내의 등에 엎여 앓는 소리를 내는 민준을 보며 마음속 깊이 연민을 느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두 분 사정이 참으로 딱하구려. 나 또한 처자식 없이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롭게 살고 있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소? 두 분은 여기 머무르시오. 나는 집안일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부인이 내 집안일을 좀 거들어주면 어떻겠소?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 스내를 갚는 셈치고. 그리고 남편분은 내가 이 근방에서 용하다는 의원을 수소문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소. 어떻소? 그 당시 민준과 수아에게 이보다 더 귀한 제안은 없었습니다. 민준의 병은 그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었고 집도 절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선의에 의지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남자의 제안은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생존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으리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소희는 열심히 일해서 나으리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으리의 은혜. 그날부터 수아는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일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밥을 짓고 집 안팎을 쓸고 닦고 가구를 닦고 빨래를 하고 뜰을 가꾸었습니다. 썰렁하고 텅 비어있던 집은 수아의 보살핌 덕분에 따뜻하고 정돈되고 깨끗해졌습니다. 수아는 먼지를 털고 거미줄을 걷어내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부터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것과 같은 힘든 일까지 어떤 일도 꺼리지 않고 정성껏 꼼꼼하게 처리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주인의 친절에 보답하고 민준이 안심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아는 이 집을 자신의 보금자리처럼 여기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가꾸었습니다. 충분한 음식과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면서 민준의 병세는 조금씩 호전되는 듯 보였습니다. 기침은 여전히 잦았지만 이전처럼 심하지 않았고 피를 토하는 양도 줄었습니다. 민준은 죽과 밥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여전히 매우 쇠약했지만 더 이상 침대에 누워만 지내지 않고 스스로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준의 병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돈을 아끼지 않고 보약과 귀한 약재를 구입했고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의원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민준을 진찰하고 약을 처방받게 했습니다. 그는 수아에게 민준의 건강 상태를 자주 묻고 남편을 극진히 보살피고 무거운 일을 시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준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수아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집주인의 친절에 더욱 감사했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아의 마음속에는 민준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두 부부가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믿음과 사랑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병은 완전히 낫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최고의 의원들도 속수무책이었고 귀한 약재들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더 이상 심한 각혈을 하지 않았고 비록 여전히 쇠약했지만 먹고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과 수아에게
친절한 집주인의 보살핌 속에서 보낸 시간은 고향의 허름한 오두막집을 떠난 이후 가장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비바람을 맞으며 노숙하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민주는 따뜻하고 깨끗한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 수아의 곁에서 그녀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마음속 깊이 집주인의 따뜻한 마음과 아낌없는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아는 더욱 열심히 일하며 집안의 모든 일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처리했습니다. 민준도 비록 몸은 약했지만 채소를 다듬고 마당을 쓰는 등 수아를 도우려 노력했고 때로는 그저 곁에 앉아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이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밥을 짓고 있을 때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부엌은 비좁았지만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길 때문에 따뜻했고 갓 지은 밥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뜨거운 밥을 주걱으로 퍼서 그릇에 담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재빠르고 능숙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에 수아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집주인 부엌 문지방에 기대선 채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의 눈빛에서 감탄, 연민, 그리고 그보다 더 깊고 묘한 낯선 감정을 읽었고 당황했습니다. 수아는 그가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없이 수아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여인의 효심, 헌신, 그리고 남편을 향한 지극한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수아의 고생과 말없는 희생을 보았고 마음속 깊이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고된 일로 거칠어진 손, 하지만 희생과 사랑으로 빛나는 수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묘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침묵이 공간을 감쌌고 아궁이 속 장작 타는 소리와 밥솥에서 밥 끓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녁 준비는 다 되었까요? 네, 거의 다 되었습니다. 곧 상을 차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소. 아닙니다. 어르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오히려 저희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 마시오. 내가 더 고맙소. 그대 덕분에 이 집안에 온기가 돌고 사람 사는 집 같아졌소. 수아는 당황하여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막연한 불안감, 불길한 예감이 묵직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집주인의 시선을 피하며 하던 일을 마저 했습니다. 민주는 아내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또 자신들을 거두어준 집주인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병들어 누워있는 동안 아내가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낯선 사람의 집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은 민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의 호의가 그저 단순한 동정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도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고 겨우 몇 숟가락 떠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기 일쑤였습니다. 억지로 음식을 삼키려 해도 목구멍에서 턱 막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슬픔과 절망감이 밀려와 민준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도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고 겨우 몇 숟가락 떠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기 일쑤였습니다. 억지로 음식을 삼키려 해도 목구멍에서 턱 막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슬픔과 절망감이 밀려와
민준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민준은 곁에 누워 잠든 수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아야, 수아. 응, 오빠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수아,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 같구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요. 수아야, 나는 내가 더 이상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구나. 오빠,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오빠만 괜찮다면. 아니야, 수아, 나는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거두어 주신 어르신께 정말 감사하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빠,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수아, 나는 이제 지쳤어. 너를 이렇게 고생만 시키고 나는 쓸모없는 남편이야. 아니에요. 오빠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저한테는 오빠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아는 민준의 말에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곁을 떠나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 돼요. 오빠, 절대 안 돼요. 저는 오빠를 떠날 수 없어요. 오빠 없이 저는 살 수 없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빠. 하지만 민준은 며칠 밤낮으로 수아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아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수아가 자신 때문에 젊음과 행복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고, 자신 없이 새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수아, 내 말 제발 들어줘. 나는 더 이상 내 발목을 잡고 싶지 않아. 너는 아직 젊고 아름다워.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어. 민준은 힘겹게 말을 이으며 수아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지 마. 제발 나를 잊어. 아니에요. 오빠, 저는 오빠를 잊을 수 없어요. 오빠는 제 전부예요. 오빠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저는 오빠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부자도 명예도 아무것도 오빠만 건강하게 제 곁에 있어준다면. 수아, 나는 이미 틀렸어. 가망이 없어. 너라도 행복해야지. 제발 내 마지막 소원이야. 나를 편하게 보내줘. 그래야 나도 눈을 감을 수 있어.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오빠가 죽으면 저도 따라 죽을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못 살아요. 수아, 우리 아기는 어쩌고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살아야지. 수아는 밤마다 민준의 끈질긴 설득과 애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민준의 깊은 사랑에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민준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그를 혼자 보낼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없는 세상은 수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자신의 죽음 이후 혼자 남겨질 수아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자신 때문에 평생을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민준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아가 자신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수아야, 제발 내 말을 들어줘. 너는 행복해야 해. 나 때문에 울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야 해. 그리고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해. 민준의 간절한 부탁에 수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그의 애끓는 마음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수아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오빠 알았어요. 오빠 뜻대로 할게요. 그 순간 민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아는 그런 민준의 모습을 보며 더욱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수아는 민준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과 민준을 극진히 보살펴준 집주인의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집주인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수아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준만이 존재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떠난 후 세상에 홀로 남겨질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아에게는
그것이 민준을 위한 마지막 희생이자 동시에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민준이 그토록 원했던 자신의 행복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수아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억누르고 험난한 운명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수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민준과의 짧지만 아름다웠던 사랑을 영원히 가슴에 간직한 채 수아는 묵묵히 그리고 용감하게 앞으로의 삶을 새로운 운명을 마주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처음에는 수아의 제안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젊고 아름다운 수아를 아내로 맡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더욱이 병든 민준의 부탁이라는 것에 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그럴 수 없소. 부인은 아직 정고 앞날이 창창한데 어찌 그런 결정을 게다가 민준 씨 부탁이라니 더더욱 안 될 말이오. 나는 그냥 두 분께 작은 도움을 드린 것뿐인데. 그러나 민준은 며칠 밤낮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몸을 이끌고 집주인을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수아와 우리 아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없이는 두 사람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부디 제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하지만 민준 씨 나는 너무 늙었고 부인은 아직 젊지 않소.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소. 그리고 이건 너무나 큰. 어르신 수아는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넓은 아량과 따뜻한 마음을 믿습니다. 제발 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민준은 애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는 수아와 뱃속 아기에 대한 걱정과 집주인을 향한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말없이 민준을 바라보던 집주인은 그의 간절한 눈빛과 수아를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뱃속의 아기에 대한 책임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고 가족의 따뜻함을 잊고 지냈지만 민준의 부탁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저 세상 떠나기 전에 수아가 웃는 모습, 행복하게 사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알겠소. 민준 씨 그렇게까지 말하니 내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구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준 씨와 뱃속의 아기를 위한 것이요. 그리고 부인 수아 부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 최선을 다해 두 사람을 돌볼 것이요. 결국 집주인은 오랜 고민과 망설임, 그리고 수아에 대한 연민과 무엇보다 죽음을 앞둔 민준의 간절한 부탁 앞에서 그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수아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민준의 마음을, 그리고 홀로 남겨질 수아와 뱃속 아기의 미래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운명의 잔인한 장난으로 수아는 친절한 집주인의 아내가 되었지만 여전히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 민준과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초가집 한 채, 두 남편, 그리고 젊은 아내의 무거운 마음에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민준을 향한 깊은 사랑과 어려울 때 두 부부를 거두어준 은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 험난하고 기구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아는 새벽같이 일어나 안개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준을 보살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를 일으켜 앉히고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과 몸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수아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부드러움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다음 민준에게 묽은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였고 그가 힘겹게 삼키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비록 그가 거의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아는 민준의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빗겨주고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으로 대답하는 그에게 말을 걸며 용기를 북돋아주려 애썼습니다. 민준을 돌본 후 수아는 온 가족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집 안팎을 청소하고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집주인이 일하러 나갈 준비를 하면 수아는 옷과 모자를 챙겨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문 앞까지 배웅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일을 계속했습니다. 점심때 온 가족을 위한 식사를 준비한 후 수아는 민준에게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약탕기를 불 위에 올려놓고 불 조절을 하며
약이 적당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모금씩 떠먹였습니다. 민준이 약의 쓴맛에 얼굴을 찡그릴 때마다 수아는 마음 아파하며 그를 달래고 위로했습니다. 저녁에 집주인이 돌아오면 수아는 다시 밥을 짓고 집안을 정리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녀는 집주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 노력했습니다. 밤이 되어 모든 일을 마치고 수아는 민준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고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비록 그가 더 이상 제대로 대답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날 있었던 일, 밭일, 이웃들의 이야기, 정원의 새로 핀 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아는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 민준이 외로움과 고통을 덜 느끼도록 노력했습니다. 수아의 삶은 이름 없는 일, 걱정, 고생으로 가득 찬 반복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민준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집주인을 향한 깊은 감사가 항상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민준과 집주인 두 사람을 정성껏 돌보며 힘든 내색 없이 모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잔인한 장난은 젊은 부부에게서 행복을 앗아가려 했습니다. 수아의 극진한 간호와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고 앙상하고 여인 몸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길고 힘겨운 밤을 보낸 후 민준은 수아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아의 애끓는 통곡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고 슬픔은 하늘마저 찢어밟길 듯했습니다. 민준이 세상을 떠난 후 수아는 실성한 사람처럼 넋을 놓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수아는 밤낮으로 민준의 빈자리 옆에 앉아 그의 낡은 옷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쌓아온 아름다운 추억들, 서로에게 했던 약속, 굳게 맹세했던 맹세들, 이제는 모두 덧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남편을 동시에 돌보는 고된 일,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상실의 아픔은 수아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가냘픈 그녀는 더욱 유위어갔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얼굴은 창백하고 파리하게 변했고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린 탓에 두 눈은 퀭하게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아의 건강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집안일을 제대로 돌볼 힘조차 없었고 심지어 일어서서 걷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민준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아는 사랑하는 남편의 무덤 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짧지만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했던 삶을 마치고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아는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민준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 장례식은 간소했지만 그녀와 민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의 눈물과 슬픔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새 남편이 된 집주인은 비록 정식으로 혼인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세상을 떠난 수아에게 존경과 애도를 표하며 장례 절차를 정중하고 꼼꼼하게 처리했습니다. 장례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집주인은 이제 수아의 명목상 남편이 된 그는 바깥일을 하며 애써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슬픔과 공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은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수아가 남긴 낡은 세간살이를 치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아가 개인적인 물건들을 보관하던 후미진 방 구석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포장된 작은 종이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꾸러미를 펼쳐본 그는 그것이 아직 뜯지 않은 독약 한 봉지라는 것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그 순간 집주인은 비로소 가슴 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아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건강이 나빠져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
저 세상에서 민준과 재회하고 고통과 번민으로 가득했던 삶을 끝내고 죽은 남편을 향한 사랑과 정절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방안을 더 뒤지던 집주인은 수아가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던 낡은 나무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괴짝을 열자 낡았지만 정갈하게 접힌 옷가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괴짝 맨 밑바닥에서 그는 떨리는 글씨로 쓰였지만 또렷하고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수아가 남긴 유서였고 그녀의 모든 생각, 감정,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서 속 수아의 글씨는 떨렸지만 여전히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울 때 두 부부를 거두어준 집주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께 이 글을 읽으실 때쯤 저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다음 생에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수아는 민준을 향한 깊은 사랑과 저 세상에서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썼습니다. 저는 민준 오빠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오빠가 떠났으니 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민준 오빠를 따라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소원, 민준의 묘 옆에 묻히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남겼습니다. 부디 저를 민준 오빠녀 옆에 묻어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편지를 다 읽은 집주인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아의 깊은 사랑과 굳은 절개를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아는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민준의 곁에 묻혔습니다. 두 부부의 무덤은 나란히 작은 언덕 위 오래된 고목 아래 그들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푸른 들판을 내려다보는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새 남편은 비록 수아의 온전한 사랑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녀를 깊이 존경하고 애도했습니다. 그는 수아의 죽음에 비통해했고 차갑고 쓸쓸했던 그의 집에 따뜻함과 웃음을 가져다 주었던 여인을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수아의 고통, 희생, 그리고 민준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수아의 마음이 비록 그의 곁에 있었을지라도 늘 죽은 남편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아를 애도하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두 부부를 위해 훌륭한 묘를 세웠습니다. 석공을 불러 비석을 세우고 두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수아가 좋아했던 꽃들을 무덤 주위에 심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주 묘를 찾아 향을 피우고 묘소를 청소하며 아름답지만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며 수아와 민준의 영혼을 위로하고 자신의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